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대학씩 이렇게 이제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어느 대학교의 의대가 내신이 몇 등급이더라, 이렇게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쓴다 보면은, 결국은 작년도하고 모집 인원이 크게 바뀐 올해의 의대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원서를 쓰시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입시 상황의 변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실제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야만 우리가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더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함도 있고, 또 저 나름대로도 이 대학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연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화여대학교 의예과를 원서를 쓸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 많은 의대 정원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올해 의대 정원에서 가장 피해를 봤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화여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권의 8개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의대 정원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바로 어디냐? 이화여자대학교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은 대부분 이거죠.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대학교. 특히 이제 아주대나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 인천권의 의대들이 대부분 정원이 40명에서 뭐 120명 정도까지 의견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이런 대학들의 관심이 대부분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같은 경우들은 모집 인원이 적고 거기에다가 모집 인원의 증원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원이 많이 늘어난 대학들보다 인원 변동이 없고 소규모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입시에는 더 많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대학교, 그렇죠? 전형의 방법이 많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에게 적합하거나 합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화여대처럼 모집 인원도 적고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만큼 관심이 적어지고 그만큼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입시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뭔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화여대 대학교가 특히 올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8개 대학교,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카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에는 의대 증원이 없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시면 서울대학교가 135명, 경희대학교가 110명, 연세대학교가 110명, 한양대학교가 110명을 선발하고, 고려대학교가 106명, 카톨릭대학교가 93명이고 중앙대학교가 86명일 때 이화여대가 76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바로 이화여대 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학교는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쪽 대학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화여대 대학교는 2026학년도로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인원이 늘지는 않지만 전형의 변화가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5학년도에는 변화가 작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중간 미래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5명이 늘었죠. 5명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5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13명에서 5명이 늘어서 18명이 됐기 때문에 그 5명이 가지고 있는 인원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자연계열이 55명이었다가 50명으로 줄었죠. 결국 정시의 5명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인문계에서 8명을 뽑아서 76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2026학년도의 변화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지금까지는 서류평가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6학년도에 서류평가로 8명, 면접고사로 8명을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둘로 양분화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의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5명이. 그리고 정시에서는 50명에서 45명으로 줄고 인문계열은 동일해서 전체 선발 인원은 74명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미래인재 전형이 면접형이 신설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서류형이고요. 면접형이 신설이 되어지는데 면접형은 뭐냐면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에서 5배수 서류평가 통과한 이후에 2단계에서 뭐를 보냐면 면접 3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수능 최저가 있죠. 그것도 수능 최저가 4개의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니까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100%를 선발해요. 그런데 왜 이화여대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럼 이 이유가 과연 2025학년도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지나고 나면 뒤에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형이 신설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026학년도 논술 전형에서도 5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 전형이고 논술은 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포함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약 100번 정도의 시험 시간에, 고사 시간에 보도록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그 다음에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2026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을 봐요. 전형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죠. 제한이. 고등학교 졸업자,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 지원하실 수가 있고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니까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평가 100% 전형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자에 대한 어떤 학업적 역량들을 평가하는 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의 5죠.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의 5라면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커지면 일반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내신 성적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내신 성적이 하락하고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화여대는 좀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4개 영역 등급 합의 5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의 70%가 1.13 전년도에 보니까 1.13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 특이하죠. 결국은 뭐냐면 1.13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100%인데 사실상 이거는 뭐와 동일하냐 하면 그냥 학생부 교과 100% 전형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교과와.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능 최저가 높고 서류평가 100%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하락하고 내신 성적이 1.3이나 1.4 정도 구간으로서 흔히 말하면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의 유입이 가능한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 내신 성적이 1.13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교과 성적 100%의 교과 전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화여대 대학교가 전형을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화여대 대학교가 서류평가 전형하고 면접 전형이 분리가 되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분리가 되어지면 서류 전형은 서류 100%를 선발하는 전형이고, 면접고사는 면접이 30%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면접고사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전형은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이 전형이 교과 중심의 전형이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 1.13이 나오는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 면접 전형은 결국은 뭐냐면 학종의 종합의 형태로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입결을 보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고는 현실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명문고 학생들이거나 또는 학생부의 우수성, 비교과의 역량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형을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분리해 놓았다. 이게 2026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2026학년도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형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2025학년도에 현재 전년도 13명에서 15명이 늘어난 미래인재 전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대학교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좀 특이해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내신 성적이 1.13 정도가 70% 성적이라는 것도 특이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가 돼요? 그렇죠. 4개 영역 등급 합에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하는 수능 최저라고 한다면, 사실상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같은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정말 높은 구간이에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누가 원서를 쓰냐?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높은 수능 최저를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하지만 수능 최저의 강점이 있다면 뭐에 약점이 있을까? 당연히 내신 성적에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능 최저 충족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신 성적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여자 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높아요. 그렇죠? 그 점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화여자 대학교 2024년도에 입시의 결과를 보면 13명 모집에 지원 인원이 338명으로 경쟁률은 20.8대 1. 20.8대 1. 전년도가 무려 경쟁률이 33.77대 1.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큰 폭으로. 왜 이렇게 경쟁률이 하락했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원서를 쓸 때 보는 건 딱 하나를 보고 쓰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원서를 쓸 때는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2023년도에 내신 성적이 1.12, 1.18 정도의 내신 성적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4, 5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1.12나 1.18이 나오니까 사실 접근성이 떨어지죠. 높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보시는 것처럼 합격생의 평균 성적이 1.12, 1.18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충원율은 11명.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53.8%에서 84.6%로 충원율은 높아졌고, 내신 성적은 더 올랐죠. 1.10이 50%, 70%가 1.13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내신 성적 결국은 뭐냐면 원서 지원의 입시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결론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도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1.1대의 내신 성적을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화여대를 202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입결을 한번 비교해 보면 2021년도에는 70% 성적이 3.3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50%가 1.3.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도 뽑히고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도 뽑히는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과대학의 합격생의 내신 성적의 분포들을 보면 대부분 1등급 초반에 몰려 있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3등급 중반에도 합격자가 분포가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이제 2022년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가 2023년도로 가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2등급 이하에서는 합격 지점이 없고 1등급 초반에서만 합격 지점이 몰린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때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와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 학생들이 나누어 선발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분포가 더 많고, 하지만 이때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일반고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로 가면서는 1.12, 1.13, 2023년도는 1.12, 1.18, 그리고 2024년도로 가면 1.11, 1.13으로 내신 성적이 더 높아졌죠. 자, 올해 만약에 우리가 2025학년도에 이화에 대한 원서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의 원서를 쓰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쓰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별로. 왜 쓰고 싶지가 않냐면, 첫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의 2024년도에 입결을 보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내신 성적이 1.10, 1.13이죠.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기 때문에 너무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다른 대학들은 의대 정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권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성균관대학교 의대 정원 늘었지,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의대 정원 늘었지, 한양대학교도 의대 정원이 늘었지. 그렇죠. 이런 대학들이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또 가천대나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말 많이 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는 그만큼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이고 관심이 적은 지점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게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렸던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알아두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2025학년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똑같은 결과가, 항상 입시는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뽑는 걸까? 자,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이나 1.13 정도의 입결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대학에서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뽑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겠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들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결과에 따라서 입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원서 지원에 따라서 입결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자사고 중심의 3등급 학생들만 썼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냥 원서 쓴 애들이 3등급밖에 없어. 그러면 입결은 3등급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화여자대학교의 원서를 쓴 학생들이 내신 성적 1.1의 일반고 학생들만 모두 썼다. 그럼 입결이 뭐가 나오니까 1.1이 나오겠죠.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의 원서 지원 흐름, 경향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 대학에서 합격 선을 정해놓고 그 내신 성적의 학생들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2025학년도는 작년도와 다르게 입시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24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2025년도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원서를 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결국 2024년도에 입결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올해의 경쟁률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릴 이유는 없어요. 결국 20.8대 1도 경쟁률이 높은 거지만 2025년도로 가면 경쟁률이 소폭으로 하락했으면 하락했지 2023년도처럼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안 나와? 첫 번째, 입결이 너무 높아. 두 번째, 수능 최저 너무 높아. 세 번째, 이화여대 말고 다른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다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화여자 대학교는 경쟁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올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의예과와 약학과를 보시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데 이화여자 대학교 약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의대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의 합격증의 내신 성적은 1등급 초반대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초반대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은 학종이지만 사실상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화여자 대학교 약학과를 보시면 내신의 분포도가 1등급에서 2등급 심지어는 3등급까지도 분포도가 있는 거로 봐서 결국은 상위 명문고등학교나 자사고 학생들이 약학과에서 많이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은 약대는 약간 학종형으로 합격이 이루어졌고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처럼 붙은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때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생부 교과는 뭐야?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 100% 반영이고 내신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거. 자, 그 다음에 학종은 뭐지? 학종은 그러면은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 역량, 그 다음에 학생부의 전반적인 종합적인 우수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쵸? 내가 다니고 있는 출신고등학교의 유형이나 출신고등학교의 우수성, 학업적 배경도 고려되는 게 학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긴 해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건 기본적인 정의일 뿐이지 모든 대학의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에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정해놓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원서 지원 경향, 원서 지원 흐름에 따라서 입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밀집되면 결국 내신 중심의 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2024년도에 이화여자 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보면 사실상 학종이지만 학생부 교과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뭘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이화여자 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누굴까?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원서를 쓰는지를. 자, 보시면 미래인재 전형의 이화여자 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충원율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충원율이 2024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충원율이 84.61%니까 이 정도면 높은 충원율이라고 생각해보면 충원율이 연계되는 게 이화여자 대학교가 84.61%, 경희대학교가 106%,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154%, 한양대학교가 182%,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144.8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라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화여자 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상위대학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점이죠. 자,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 대학 병원 순위로 보면 이화여자 대학교의 병원의 순위가 아주대나 인하대보다 순위가 낮아요. 하지만 이화여대라는 특징,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의대라고 하는 특징은 서울권에 있는 핵심 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의 선호도와 그 다음에 이화여자 대학교 병원이 가지고 있는 순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화여자 대학교 의대에 대한 순위는 일반적으로는 입시에서는 그냥 중앙대나 경희대 다음 정도의 순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순위를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해하실 점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라인이 연결되고 또 이화여대가 수능체제가 4호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의 학업부 수형이 4호의 과탐 2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와 이화여대는 수능체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는 이화여대와 학종으로 연결되는 라인이에요. 라인 자체가. 그런데 의아한 점은 뭐냐면 여기다 내신 성적을 붙여놨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1.42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1.98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작년에 내신 성적이 낮아졌죠. 1.31인데 이화여대가 1.13이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학종이 비슷한 대학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얘가 제일 높아요. 얘는 1.31, 1.98, 1.4인데 얘만 1.13이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얘가.
얘가 이상한 이유는 뭐냐면 학종이라고 한다면 이화여대도 경희대학교처럼 1.3이나 1.4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와야 수능 최저가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명문고나 자사고 학생들 유입 또는 학생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에 대한 반영 이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이 정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4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신 성적이 나오느냐. 이화여대를 누가 쓰느냐. 첫 번째 이해할 점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입결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가 1.1이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1.1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하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쓴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이화여대의 원서를 쓸 거예요. 또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이화여대학교 학생부 종합으로 쓸 수 있어요. 가천대학교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개의 영역 각 1등급 형태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아요.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화여대의 연기를 썼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1.01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경희대, 가천대, 이화여대학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경희대, 가천대, 인하대학교를 학생부 교과로 쓰는 학생들이 어디를 쓴다? 이화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천대, 인하대, 경희대와 동일한 이화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결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화여자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왜 내신 성적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그 이유는 이화여자대학교가 평가의 방식을 교과 중심의 평가를 반영하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좋아하고가 아니라 핵심은 바로 뭐냐면 경희대, 가천대,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결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이 우수하면서 수능 체제의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이화여자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으로 쓰는 학생들은 어디를 쓰겠어? 바로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겠죠. 고려대학교와 수능 체제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대학교의 충원율,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는 충원율이 상호 연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올해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좋은 기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 대비 경쟁률이 낮아지고 전년도 대비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올해 이화여자대학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아. 그 이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인원이 크게 증가된 대학들을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단국대까지를 전년도 선발한 인원이 182명이었고 올해 선발하는 인원이 무려 384명. 몇 명이 늘었냐? 202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 이화여자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13명에서 18명으로 5명이 늘은 것도 크게 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가 있죠. 성균관대학교가 25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가 14명에서 50명으로 늘었고 한양대학교가 39명에서 55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가천대학교가 20명에서 40명, 인하대학교가 16명에서 42명,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여기 있죠. 가천대는 20명에서 33명, 아주대학교는 20명에서 4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대학과 하위대학 간의 인원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만큼 이화여자대학교는 전년 대비 경쟁률, 전년 대비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미래인재 전형이 서류 전형과 그 다음에 면접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진다는 점. 서류 전형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의 중심의 전형이고 면접 전형이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자사고나 명문고 학생 중심의 전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올해 작년에 1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 5명이 증가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18명 안에 다시 말하면
일반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과 그 다음에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명문고등학교나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내신 성적이 표면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2024년도를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특기자 전형으로 보면 특기자 전형은 주로 어떤 거냐면 과학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과학특기자 전형 또는 어학특기자 전형,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선발하고 있죠. 2024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학고의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영재고는 한 명이 선발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은 과학고나 영재고의 선발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의대에서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대 같은 경우는 내신의 분포폭이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영재고가 포함이 되거나 자사고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그 비율은 아마 약대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의대는 사실상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 중심으로 분포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2022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 2022년도에도 영재고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과학고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나 2024년도나 결국은 과학고나 영재고는 이화여대 대학교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29명, 3.3%가 뽑혔지만 2024년도로 가면서는 모집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죠. 결국은 뭐냐면 이화여자대학교가 2022, 2023, 2024로 가면서 내신 성적 중심의 반영 비율,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 중심의 합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대학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대학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화여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천대나 가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각 지방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결국 원서를 쓰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내신이 강점이 있는 전형은 여기밖에 없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를 쓴다. 그런데 내신에 강점이 있다. 그럼 틀림없이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고르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고르는 형태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바뀐다. 올해는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화여자대학교가 미래인재 전형에서 면접형이 2026학년도에 신설이 되어진다고 얘기했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서류 전형과 원접 전형의 분리는 내신 성적 중심의 일반고 선발과 그 다음에 자사고나 명문고의 선발로 이원화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모집 인원의 전년도에서 13명에서 18명 늘어난 2025학년도에는 결국 내신 성적 중심의 선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 학생들의 선발로 이원화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높고 내신 성적이 높은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 1.1 정도 되는 일반고 학생들만이 합격을 할 수 있지 일반고에서도 내신 성적 1.2나 1.3이 되면 못 붙어. 자사고나 명문고 애들 내신 성적 좋지 않으면 못 붙어. 적절하지 않아 라고 판단했었던 거라면 2025학년도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의대들 중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의대, 큰 변화가 있는 의대, 합격하기에 좀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되어지는 이런 대학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대학들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이 불리해지죠. 다른 대학들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학의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다면 그 대학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죠. 이러다 보면 그걸 입결이 하락해요. 모든 분들이 좌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2025학년도 뭐 7월, 8월, 9월 수시 컨설팅 지금 예약 접수를 받고 있고요.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예약 접수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화여자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